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여러분은 청보 핀토스라는 프로야구단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원년 멤버인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해서 청보 핀토스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다가 태평양에 매각된 프로야구단입니다. 이 야구단을 운영했었던 그룹이 청보그룹입니다. 당대 최대의 스타였던 이주일 씨를 모델로 한 라면을 생산하던 청보식품도 같은 계열사였습니다. 이 그룹이 없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영사학자들 사이엔 청보그룹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나타났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청보그룹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보그룹의 전신은 풍한방직입니다. 풍한방직은 함경북도 정평 출신의 실향민 김영구 씨가 1952년 풍한산업을 설립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김영구 창업회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내외흥업이라는 기계설비회사를 차리고 사업에 나섰습니다. 기계설비를 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방직 관련 기계설비를 불러받으면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옷감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방직 기계를 다른 데 파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방직업에 진출할 결심을 하고 현재의 대전광역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직업은 대박이 터집니다. 당시 국내 방직업계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과 사모방직, 경성방직 등 10여 개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모직과 사모방직, 풍한방직은 3대 방직회사로 꼽힐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1960년대 엄청난 돈을 모은 김영구 창업회장은 이 돈으로 부동산 매입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서울 을지로 입구와 경기도 청평과 남양주 일대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방직회사보다 부동산 재벌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었다고 재계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소유했지만 풍한방직의 경영 실적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엔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부도를 냈었고 이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풍한방직의 주식 50%를 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대우 계열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돌았으나 2년 만에 김우중 회장은 소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 풍한과 청산하게 됩니다. 풍한방직이 악화 1호를 걸어도 김영구 창업회장은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한의 변신은 1980년대 들어서입니다. 창업회장이 셋째 아들인 김정우 씨가 방직업에서 식품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였습니다. 김정우 회장은 청보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차리고 라면업계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라면업계는 삼양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 독보적인 존재였고 그 뒤를 농심이 뒤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라면업계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회사들이 넘보고 싶어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때였습니다. 이때 젊은 2세 사업가인 김정우 씨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삼양식품에서 9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스카웃하고 당대 최대의 인기 스타였던 이주일 씨를 라면 CF 모델로 스카웃했습니다. 이주일 씨는 농심 라면 모델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주일 씨가 농심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청보에서 거액을 주고 모델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주일 씨는 가수 김수철 씨와 함께 청보의 전속 CF 모델이 됩니다. 이때 나온 라면이 리얼라면과 곱빼기 라면입니다. 청보는 라면 사업의 진출과 동시에 프로야구 구단을 인수하게 됩니다. 불멸의 스타로 기억되는 장명부 투수를 보유했었던 산미 슈퍼스타즈를 70억 원에 인수한 것입니다. 당시 산미 슈퍼스타즈는 산미그룹에서 운영했는데 창업회장인 김두식 회장이 타계하고 2세 회장인 김면철 회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3.1빌딩을 소유했던 산미그룹은 한때 잘나가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철강 경기가 휘청이면서 그룹이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로야구단을 경기고 선배인 김정우 청보식품 회장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야구광인 김정우 회장은
산미 슈퍼스타즈란 이름을 청보 핀토스로 바꾸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청보 핀토스 게임이 열릴 때면 어김없이 구장을 찾았고 팬들에게 청보 라면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회장은 이에 힘입어 청보 핀토스란 청바지 업계에도 진출하는 등 나름 사업 다각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청보식품 사장에는 육군 소장 출신이 장모 씨를 앉혀 군에 라면을 보급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군에 라면을 보급하는 일은 엄청난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사실상 청보의 주인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심지어 청보라는 이름이 청와대 청자와 보물 보자라며 그럴듯하게 각색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보라면이 질이었습니다. 군납과 대대적인 홍보전으로 시장 점유율이 5%까지 올라갔으나 한 번 찾은 소비자가 다시 찾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주일씨를 내세워 광고를 잘 찍었고 타사 라면에 비해 가격이 쌌지만 막상 생산 장비와 기술이 저질이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그때 내놓은 영라면에 대한 식품평은 형편없었습니다. 면은 푹 익혔으면서도 쫄깃하지 않은 설익은 듯한 식감에 국물 맛도 영 싱거워 간이 맞지 않는다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포장 기술도 엉망이었습니다. 청보라면은 밑이 잘 빠지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로 영라면과 곱빼기라면이 처음에는 잘 팔리는 듯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점유율도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청보 쪽에선 새로 연구진을 보강하는 등 라면 개발에 몰두했으나 한번 실망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라면 사업은 4년여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청보의 라면 생산 라인은 이후 오뚜기 식품으로 넘어가 현재의 오뚜기 라면이 됩니다. 현재의 열라면과 스파게티 등은 청보식품에서 계승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청보식품이 오뚜기에 매각된 뒤 모기업은 풍한산업으로 바뀌고 신라종합개발에 인수돼 이름만 유지하다가 질이 멸렬하고 말았습니다. 2세 회장인 김정우 씨는 2005년 암투병 끝에 61세를 일기로 타계하고 맙니다. 한때 프로야구단과 라면업에 진출하는 등 재계의 신데렐라로 등극했던 청보그룹은 몇 년의 영화도 못 누리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보그룹이 이렇게 몰락했음에도 아직도 몰락 원인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가 김영구 창업회장이 말년에 부르짖었던 동서고속전철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 회장은 한때 재계 랭킹 10위권에 드는 재벌로 경기도 청평과 남양주시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을지로 입구에도 금싸라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직 사업이 불황을 맞아도 견딜 수 있었고 식품회사까지 차릴 수 있었다고 재계에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 창업회장은 우리나라가 고속철이 놓이기 훨씬 전부터 동서고속철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철이 아닌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입니다. 이 고속철을 만들어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풍한 방직에 대한 몰두보다 동서고속철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9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서고속철이 만들어지면 인구 50만 명의 소도시가 20개가 생겨날 것이므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당시 청보식품과 이순자 여사 연루설입니다. 청보라는 신생업계가 갑자기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고 군납업체로 지정되자 그러한 의구심이 있을 만한 것은 이해가 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신경 쓰였고 결국 몰락이 빨라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청보는 청와대뿐 아니라 순복음교회와 통일교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에도 휘말리는 등 구설수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980년대 재계의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정보그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창업회장 일가들은 현재 거의 재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 회장 역시 일찍 타계해 그 이름조차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때 소유했던 프로야구팀은 SK를 거쳐 지금은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은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내야 하고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해안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